지금 이경선 네, 이렇게 해주신 거죠? 매일 해요, 매일. 매일 하시고, 이망사님도 매일 하시나요? 네. 매일 하시고요. 오늘은 지금 아마도 모두 승급 도전 중이시라 화면은 곤란하신 것 같습니다. 네. 자, 우리 오붓하게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케어세르브 웨이브 플러스 매일매일 우리 1박 2일 세미나에서 여러분들 다 들으셨죠? 핸드폰과 전기 자동차에 충전기가 따로 있다면 사람 몸을 충전하는 기계가 바로 이 웨이브 플러스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배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 몸을 충전할 수 있는 우리 인체를 충전하는 케어세르브 웨이브 플러스입니다. 약으로 치료할 수 없는 것은 수술로 치료하며 수술로 치료할 수 없는 것은 열로 치료한다. 라고 의학의 아버지인 히포크라테스라는 분이 하셨던 말입니다. 그때 당시에도 이런 증상들이 있었던 거죠. 온도가 체온이 낮은 사람들에게 질병이 더 잘 왔고, 그 사람들에게 열을 가했더니 질병이 낫는 것을 실제로 경험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었던 겁니다. 이 히포크라테스라는 분이 어, 개념으로 치자면 막 미신이나 뭐 질병이 생겼을 때 이것을 신의 징벌, 신의 벌이라고 여겼던 시대에서 벗어나서 현대의학으로 문명시대의 의학으로 내딛기 시작하는 첫 번째 발자국을 열었던 그 시대의 분이 이제 히포크라테스인데요. 히포크라테스가 어, 그렇게 칭해질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러 실험을 많이 진행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많은 환자들이 이분을 찾아왔고 그 환자들을 대상으로 여러 가지 치료 기법을 시도를 해 보았으며 그 중에서 나왔던 말이 이 말인 겁니다. 약으로도 수술로도 치료할 수 없었던 것을 열로 치료를 했던 겁니다. 그 시절에. 그래서 여러분들 내 몸에 지금 온도가 떨어져 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바로 웨이브 플러스 시작하셔야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온도를 한번 살펴볼까요? 36.5도가 건강 온도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것은 이 귀에다가 이렇게 체온계를 딱 갖다 대가지고 쟀을 때가 36.5도면 정상이라고 나오죠. 그런데 그 온도와 안쪽 심부의 온도가 평균적으로 약 0.5도 정도가 차이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안쪽의 온도가 37도여야 정상인 것인데 우리가 우리 이경욱 사장님 아프겠지만 배에다가 쑥 찔러 넣어가지고 체온을 재실 수 있나요? 안 돼요. 체온 한 번 재자고 배를 쑥쑥 찌를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막 온도를 대신 측정해서 평균적으로 안쪽이랑 0.5도가 차이 난다고 하니 이렇게 대신해서 36.5도가 건강 온도다라는 지표가 생긴 겁니다. 실제로 내부의 온도는 37도가 정상 온도라고 해요. 그래서 고막 온도 기준을 살펴볼 텐데, 자, 여기서 중요한 사실. 원래는 정상적인 체온 체계를 가지고 있는 분이라고 한다면 고막 온도가 36.5도였을 때 내부 온도가 37도가 정상입니다. 그런데 우리 이경욱 사장님 저보다 한두 살 언니시니까 아이스 아메리카노 좋아하세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드시고 계세요. 딱 걸리셨어요. 이마영 지사장님은 아이스 안 좋아하세요. 맞으시죠? 네, 아이스 안 좋아하십니다. 딱 보이는데 우리 이경옥 사장님과 저는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이 계절에는 안 먹으면 어떤 느낌이냐면 삶이 지치고 나에게 위로가 필요한데 아이스 아메리카노도 못 먹다니 세상에 막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심 심은 안 좋겠지만 신에는 안 좋겠지만 심의 안정을 위해 먹는 것이 아이스 아메리카노의 소울푸드입니다. 자, 그렇게 차가운 거 먹죠. 그리고 차가운 거 먹으면요, 조금 지나면 내 몸이 차졌기 때문에 주변 온도는 더 덥습니다. 자, 그럼 뭐 틀어야 될까요? 에어컨 틀어야 됩니다. 운전할 때도요, 우리가 열이 보통 위로 뜨거든요? 그러면 에어컨을 막 얼굴로 막 틉니다. 숨을 쉴 때 차가운 공기가 폐로 들어가요. 자, 그렇게 체온을 낮추는 여러 가지 일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특히 젊은 층들은 더 그래요. 그러니까 이 고막 온도가 36.5도라고 하더라도 내부, 심부의 온도가 어, 건강한 온도인 37도이다라고 확신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면 제가 다행히 지금은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먹고 있지 않습니다만 보통은 제가 출근할 때 차에서 이미 아이스 아메리카노와 함께 출근을 하기 때문에 예. 자, 그래서 심부 온도가 낮아지고 있다. 또 한 가지. 우리 몸에서 열을 내주는 기관이 근육입니다. 근육이 가장 많이 열을 만들어줘요. 왜냐면은 이제 에너지 생산을 근육이 이제 에너지를 많이 갖다 쓰는 기관이기 때문에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과정 중에 열이 생산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에너지를 많이 갖다 쓰는 기관, 에너지 생산을 많이 하는 기관, 그 기관인 근육이 우리 이경수님 너무 날씬하셔가지고 지방도 많이 없으시고 근육도 많이 없으실 것 같은데 혹시 꾸준히 운동하시는 타입이신가요? 제가 자꾸 이경수님한테만 질문을 죄송합니다. 네. 꾸준히 운동하세요? 네. 어쩐지 얼굴이 광채가 장난이 아니시더라고요. 다행히 근육을 위한 운동을 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어, 근육이 또 사라지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자, 우리가 일을 밖에 나가서 몸을 쓰는 일을 하시는 분들보다는 이 건물 안에서 앉아서 이렇게 이렇게 하고 컴퓨터 하는 분들이 더 많아요. 이렇게 해서 컴퓨터 하고 전화 받고 막 이런 일만 하시는 분들이 많아지셨기 때문에 내 몸에서 원래 평소에 하는 행동들이 근육을 만들어주는 일은 많이 없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따로 운동을 챙겨 하지 않는 이상은 안 그래도 다른 것 때문에 막 온도가 깎이고 있는데 열을 생산해주는 기관까지도 작아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36.5도, 고막 온도 36.5도가 건강 온도이냐 내려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 몸의 온도가 내려가면 36도가 되면 몸에 열을 발생시키기 위해 온몸이 떨립니다. 근데 평소에 계속 이런 온도라고 하면 몸이 그렇게 떨리지도 않을 거예요. 몸이 이렇게 떨린다. 아 이렇게 떨려요. 35도까지 내려가게 되면 암세포가 극대화, 활성화된다고 합니다. 33.5도까지 내려가게 되면 동사 직전이라고 해요. 이 정도까지 내려가면 막 눈에 막 헛것이 보인대요. 거의 죽기 직전입니다. 그리고 27도, 그러니까 건강 온도에서 10도도 안 내려간 상태가 시신의 체온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올라가면 반대로 어떻게 될까요? 37.5도까지 체온을 상승시키게 되면 면역력이 약 3배가 상승된다고 합니다. 39도까지 올라가면 암세포가 증식이 저하가 되고요. 42.5도에서는 세포 활성화가 정점을 찍게 되는데 사실 이 42.5도가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면 고열이라서 이렇게 우리 몸은 많은 부분이 단백질로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단백질 변성화에 대한 우려 때문에 42.5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건 안 되지만 잠깐 피크를 찍고 내려오는 것만으로도 몸이 회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39도, 40도 정도의 온도 사이가 또 한 가지의 유의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얼마 전에 발표됐던 우리 고주파 측면에서의 논문 자료였어요. 이게 거기가 어디 의대병원이었지? 아, 아산? 가천의대였나? 가천의대였나? 그런 그 수도권에 있는 대학병원에서 논문 발표 내용이었는데요. 음, 고주파로 인하여, 고주파를 이용하여 신체의 온도를 40도 정도의 고주파, 40도에서 43도 사이의 고주파를 쐬어주게 되면, 밖에서 누가 이렇게 시끄럽게 하지? 네. 고주파를, 죄송합니다. 제가 저것 좀 처리하고 올게요.
버라이어티하네요. 가스 점검이 오셨어요. 아, 가스 안전 중요하죠. 가스 안전 중요합니다. 좀 감사한 분인데 지금 열어드릴 수가 없어가지고 죄송하네요. 네. 아이고. 자, 그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분 목이 너무 아플 것 같아요. 막 목을. 자, 40도에서 43도 사이의 온도로 체온을 올려 주었더니 재밌는 사실, 암세포만 선별적으로 죽었다. 라는 내용의 연구 논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일반 세포들은 살아남았는데 암세포만 선별적으로 죽었대요. 몇 도에서? 40도에서 43도. 그러면은 어떨까요? 뭐 38도에서는 암세포가 팔팔하고 39도에서도 팔팔하고 40도가 되는 순간 뿅 하고 죽을까요? 이게 아니죠. 비교적 높은 온도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는 암세포가 살기가 힘들다라는 사실을 증명해 주는 논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선별적으로 암세포가 죽을 수 있는 게 단순히 체온만 높이는 거라고 하면요. 여러분들 당연히 우리 이경옥 사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매일매일 웨이브 플러스 하셔야 됩니다. 매일매일 꾸준히. 우리 이경옥 사님은 비록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즐기시지만 매일매일 매일매일 웨이브 플러스 하고 계시고 운동도 따로 챙겨 하신다고 해요. 내가 내 몸에 안 좋은 거 하고 있는 거 누구보다 내가 잘 압니다. 주변에서 말씀하세요. 자기야, 찬 거 먹으면 안 돼. 막 이렇게 말해요. 근데 사실 내가 제일 잘 알아요. 하면 안 된다는 거. 근데 이거 대신 다른 건강 챙기는 거라도 예, 하고 있다는 걸 아니까 제가 굳이 그거 이제 이거 하나라도 안심하고 먹는 거예요. 이경옥사님도 한겨울에는 드시지 않습니다. 아이스 아메리카노. 저도 한겨울에는 뜨뜻한 아메리카노 마셔요. 네. 자, 요렇게 내 몸의 체온을 올릴 수만 있다면, 그리고 그 올라가기만 한다면 암세포가 컨트롤이 가능하다라는 사실이 최근에 아주 유의미한 연구 논문 결과로 발표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 가지 사실만 생각해 볼까요? 그럼 체온 높이셔야 될까요? 낮추셔야 될까요? 높여야 돼요. 예, 감사합니다. 우리 고등사님, 높여야 된다고. 높여야 된다고 했습니다. 예, 모두가 정답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높여야 됩니다. 체온을 낮추는 건 내 몸에 전체적인 활성화를 낮추겠다는 거고요. 암세포를 활성화시키겠다는 자세입니다. 그래서 체온을 높이는데 낮추는 가지수보다 높이는 가지수에 더 치중하셔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의 90%는 저체온증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질병으로 말하는 저체온증, 그러니까 저체온증이라서 조금 있으면은 뭐 저체온증으로 사망할 수도 있어요. 그 정도의 질병이라기보다는 평균적인 체온 자체가 낮아져 있는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방금 말씀드렸던 운동 부족이 있습니다. 근육량이 감소했기 때문이에요. 앉아있는 시간이 비교적 길고 활동량이 적은 생활 습관이 업무 때문에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열을 생성시키는 근육이 감소된 겁니다. 그렇다고 일을 하다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가지고 스쿼트를 계속 할 수는 없잖아요. 일을 해야 되잖아요. 자, 두 번째, 스트레스와 만성 피로도 한몫을 합니다. 스트레스로 인한 자율신경계 균형이 무너지게 되면요. 혈액순환이 망가지게 되고 말초의 체온을 낮추게 됩니다. 자율신경계 균형이 무너지는 것 또한 우리가 웨이브 플러스로 자율신경계 균형 맞출 수 있다는 거 얼마 전에 배우셨잖아요. 너무나도 좋은 이 신체 충전 기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세 번째, 냉방, 난방 환경과 차가운 음료 섭취 습관입니다. 첫 번째 말씀드렸던 거죠. 아이스, 아메리카노와 에어컨이 함께라면 이 여름도 행복하게 날 수 있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지금 아직도 전 지금 아이스 아메리카노 못 먹어가지고 빨리 먹고 싶어요. 그리고 에어컨이 틀어져 있지만 강의할 땐 매번 덥답니다. 그런데 저희 지금 우리 순천의 김미선 사장님도 지켜보고 계시는데 차가운 거 먹지 말라고 5조 번은 말씀하셨어요. 제가 들었을까요? 엄마 말은 자꾸 안 듣죠? 5조 번은 말씀하셨지만 안 들어요. 근데 다만 요것만 먹고 있을 때보다는 저희 김미선 사장님이 안심하고 계실 겁니다. 왜냐? 웨이브 플러스가 있기 때문에. 자, 저체온증이 지속된다면 여러 가지 문제 상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면역력이 저하되고 가속 노화가 발생됩니다. 우리 고도현 사장님, 이 아름다운 얼굴에 가속 노화가 진행되고 싶으신가요?
엄청 세게 드셨어요. 아니라고. 저도 싫어요. 저도 제가 그래도 우리 김희 선사님께서 좋은 유전자를 주셔서 그냥 생김새가 조금 어리게 생겼어요. 감사한 일입니다. 아주 좋은 유전자를 주셨어요. 그런데도 더 어려 보이고 싶어요. 친구들 모임에 딱 갔을 때, "헉, 어머, 너 무슨 일이야?" 막 이런 말 듣고 싶어요. 저도 그래요. 하물며 저보다 2살 언니신 이경옥 사장님과 3살 언니신 고도현 사장님은 오죽하겠어요. 저보다 두세 살 많으신데. 그러니까요. 가속 노화는 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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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됩니다. 우리 이스카 사장님 제가 맨 처음에 뵀을 때보다 정말 정말 많이 피부도 아름다워지시고 우아해지셨거든요. 우리 이스카 사장님도요. 제품을 너무나 애용하고 계십니다. 왜일까요? 건강도 중요하지만 젊게 오래 살고 싶기 때문에 지금 그러시는 겁니다. 가속 노화는 누구나 싫어합니다. 가속노화 좋아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은 미쳤다고 누가 손을 들까요? 아닙니다. 그래서 가속노화, 우리가 절대 피하고 싶은 가속노화가요, 저체온증이 지속된다면 생긴다는 겁니다. 그리고 피곤하고 우울감이 찾아올 수 있어요. 실제로 우울증을 지니고 계신 환자분들의 체온을 측정해 봤더니 평균적으로 정상인들보다 낮은 체온이 나왔다고 합니다. 생리불순이 여성분들에게는 찾아올 수 있고요. 소화장애나 암세포 활동 증가, 장내 유익균이 감소합니다. 왜냐? 유익균은 적당한 체온, 우리가 건강 체온에서 유익균은 활동성이 높아지고 잘 살 수 있고요. 유해균은 낮은 체온에서 잘 살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유익균이 감소해서 장내 생태 균형이 망가질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면 장애까지도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간혹 웨이브 플러스를 딱 시켜드리면 바로 골아 떨어지시는 분들이 계세요. 특히 저희 이제 의정부의 김숙형 원장님 샵에서 체험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김숙형 원장님 고객님들이 30분을 체험을 하신 다음에 눈을 못 뜨겠어요 하고 그 자리에서 한 2, 30분 낮잠을 주무시다 가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거든요. 그게 원래 평소에 수면 장애가 있으신 분들한테서 그 증상이 나옵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사실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체온 때문에라도 웨이브 플러스에 주목하셔야 됩니다. 코가 간지러운데 재채기가 안 나왔네요. 두 번째입니다. 발은, 그래서 우리 이제 신체 온도도 높여주고 여러 가지 충전을 발로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이 발은 뭐라고요? 제2의 심장. 아, 좋습니다. 우리 이스카사님 빠르게 딱 켜셨는데 타이밍이 이모양사님 빠르셨어요. 네, 제2의 심장이라고 불립니다. 순천에서 저희 아버지가 16년 동안 발 반사요법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16년 전부터 발은 제2의 심장이라는 말을 굉장히 익숙하게 들으면서 성인 시절을 지냈습니다. 자, 발은 제2의 심장이라는 사실은 발 안에 반사구가 굉장히 많이 존재하기도 하고요. 두 번째는 심장으로부터 발끝까지 내려간 피가 발의 펌핑에 의해서 다시 한번 올라오기 때문에도 그렇습니다. 자, 26개의 뼈, 32개의 근육, 107개의 인대로 구성된 발은 몸에서 그렇게 커다랗지 않은 부분이에요. 혹시 발이 얼굴보다 큰 분 계세요? 간혹 계시기도 하더라고요. 남성분들은 발이 막 크니까. 근데 음, 발이 배보다 큰 분은 없을 거예요. 몸통보다 발이 더 기신 분 없어요. 발은 비교적 작은 기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작은 두 발이 신체의 98%를 지탱하고 있는 몸의 뿌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는 이 지점에 주목하십니다. 발이 무너지면 전신이 무너진다. 발이 무너지면 전신이 무너진다는 사실에 집중하시고 발 반사요법을 시작하신 겁니다. 이렇게 많은 반사구가 발에 존재하는데요. 반사구 사진은 동서양별로도 다르고 좀 다를 수 있어서 이 사진 아닌데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다른 종류도 있다라는 사실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 엄지발가락 부분에 보면요. 이렇게 머리가 그려져 있어요. 이 뭐 여기는 대뇌, 여기는 뇌하스, 송가선의 손에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그렇게 막 그 지점지점까지 아실 필요 없습니다. 결국은 엄지발가락이 뇌다 요 사실만 아셔도 굉장히 많이 알게 되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간혹
다른 발톱은 모르겠는데 엄지 발톱에 무좀이 아주 심각하게 오신 분들을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간혹 보실 수 있으세요. 특히나 우리 이제 웨이브 플러스를 체험을 시켜 주시다 보면은 이렇게 발톱에 무좀이 있는 분들 조금 만나실 수 있거든요. 그분들은 저희 아버지는 무좀 자체부터 관리를 해주세요. 왜냐? 발톱 무좀은 뇌 질환이 올 수 있다는 가장 큰 신호가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발톱 무좀이 오신 분들은 그러면은 그냥 그 발톱 무좀 균 때문에만 그럴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발톱 무좀균이요. 우리가 평소에 막 수영장 간다거나 대중 목욕탕을 간다거나 뭐 그냥 맨발 벗고 들어가는 뭐 한여름에 양말을 안 신었을 때 신발 벗는 고깃집에만 가더라도 발톱 무좀균은 여기저기 상재합니다. 그런데 매번 우리가 그렇게 노출이 되고 있음에도 발톱 무좀에 안 걸리신 분들도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단순히 균이 원인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느냐? 이 끝쪽까지 피가 원활하게 도달이 되지 않아서 균에 저항할 수 있는 저항력이 없었기 때문에 발톱 무좀이 생기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쪽, 이 발가락 끝 말단까지 혈이 닿지 않았다는 것은 비슷하게도요, 뇌도 굉장히 얇게 혈이 도달하기 어렵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뇌에도 혈이 가기 어렵다라는 이 반사구 이렇게 증거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뇌 질환이 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 발톱 무좀부터도 관리를 해드리는 거예요. 발톱 무좀 관리를 발톱만 딱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발 관리와 함께 혈액순환을 돕는 관리를 하게 되고요. 그렇게 해서 그분들의 위험을 낮춰드리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자, 그럼 우리 기계로 생각하면 어떨까요? 우리는 혈액순환을 돕는 것이 첫 번째인 기계입니다. 피들이 이제 엊그저께 들었던 강의가 너무 인상적이어서 이렇게 제가 언급을 안 할 수가 없네요. 기억나실 겁니다. 적혈구가 켜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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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렇게 붙어 있는 적혈구 상태의 혈액이라고 한다면 나머지 피 부분이 아무리 깨끗하더라도 혈액순환이 제대로 될 수 없을 겁니다. 우리 웨이브 플러스는 그 붙어 있는 끼리를 떼어내 줌으로써 그러니까 우리 전기 충전으로써 우리 전기가 없어지면 걔네들끼리 붙는다고 해요. 그래서 전기를 충전해 줌으로써 걔네들끼리 떨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적혈구가 산소 공급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걔네가 따로따로 존재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켜켜이 모여 있는 게 가장 안 좋은 그림이고 간혹 이렇게 두세 개씩 모두 포도알처럼 붙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 그림도 안 좋은 그림이에요. 그런 것들을 좀 떨어뜨려 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계가 웨이브 플러스이기도 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네. 그렇게 적혈구의 산재 상태를 좋게 만들어주고 피의 흐름도 좋게 만들어줄 수 있는 기계가 웨이브 플러스이기 때문에 웨이브 플러스를 사용하시는 게 이렇게 혈액순환에서 의미가 있을 수 있다. 게다가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 신부열을 상승시키는 것도 마찬가지로 발에도 계속 혈액이 오고 있잖아요. 발을 통하는 혈액을 직접적으로 온도를 상승시켜 줌으로써 다시 내부로 공급되어질 때 혈액의 온도로 인해서 체온이 상승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계라는 겁니다. 네, 너무나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 이경호 사님 출장 중에도 이렇게 시스템에 참여하시는 멋진 모습 감사드립니다. 자, 발을 통한 에너지 웰리스. 우리 웨이브 플러스로 실천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생체 주파수를 닮은 케어로 여러분의 진짜 웰리스 라이프를 깨워볼 수 있는 기계. 그것이 바로 웨이브 플러스입니다. 생명의 리듬인 PEMF, 꿈의 주파수인 테라헤르츠, 그리고 스마트 신부열 테라피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 몸의 순환을 돌려줄 수 있으면서 자율신경계 균형도 돌려줄 수 있으면서 그냥 전체적으로
떨어져 버린 전기를 충전해 줄 수 있다. 라는 내용입니다. 자, 펄스 전자기장이라고 한국어로 불리는 PEMF는요, 영어로 Pulsed Electromagnetic Field Therapy라고 합니다. Pulsed Electromagnetic Field Therapy라는 말을 외우셔야 할까요? 안 외우셔도 됩니다. 그냥 펄스 전자기장이나 PEMF 정도만 아셔도 됩니다. 그런데 이 PEMF는 의외로 상당히 오래된 기술이라고 해요. 어디에서 생겨났느냐? 나사에서 생겨난 기술입니다. 이 나사에서 우주를 통해 우주 비행사들을 뿅 쏘아 올립니다. 그리고 그 우주 비행사들은요, 조금 훈련 받는 게 아니에요. 적게는 몇 개월, 길게는 몇 년 동안의 엄청난 비용을 들인 훈련을 거쳐서 우주 비행사로 거듭나게 되고, 그 비싼 훈련을 통해서 키워내진 우주 비행사가 우주에 가게 되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우주 정거장에 막 한 달 이렇게 있다 왔더니, 사람들이 10년이 늙어서 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뭐, 적게는 뭐 관절염, 뭐 이렇게 작은 질병에서부터 심하게는 어, 정신질환까지도 왔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질환에 노출이 된 상태로 10년은 늙어서 온 이 우주 비행사들을 보고 이 PEMF 기술이라는 것의 필요성을 깨닫게 된 겁니다. 왜 그랬는지를 먼저 알았어야 됐고 그 다음이 PEMF 기술이었는데요. 우리 우주 비행사들을 엄청난 비용을 들여가지고 길러냈는데 일회용으로 쓸 수는 없잖아요. 이 나사가 비용이 정말 많이 드는 이 단체인데, 그래서 이 숙련된, 그리고 한 번 갔다 왔던 분들은 숙련된 기술자이기도 하거든요. 이제 다 갔다 왔으니까요. 그래서 이분들을 다시 신체를 건강하게 회복시켜 드리고, 그리고 조금 더 나은 연구를 위해서 다시 우주로 보내드려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개발된 것이 바로 PEMF입니다. 지구장이라는 것이 전 우주의 나쁜 것들로부터 일단 첫 번째로 지구자기장은 우리 인간들을 보호해 줍니다. 우리 우주에 조금만 나가게 되면 바로 방사능에 노출이 돼요. 첫 번째는 방사능 노출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주로 나갔던 분들이 신체가 많이 안 좋아진 이유 중에 하나가 방사능에 노출되었기 때문도 있어요. 그런데 또 다른 이유는 이겁니다. 자기장으로부터 온전히 지구자기장에 노출이 되게 되면 인체가 충전이 되면서 회복이 될 수가 있는데 이미 그 밖으로 나가버렸기 때문에 회복까지도 안 되는 상황에 처해 버린 겁니다. 그래서 어, 이 PEMF는 그분들의 안 좋아진 신체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개발된 기술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누구한테 지금 어머 이민정 사장님 안녕하세요. 굉장히 아름다우십니다. 네, 우리 이민정 사장님 혹시 우주선을 타고 우주에 다녀오신 적이 있으실까요? 아니, 없어요. 저도 아직 우주 비행을 그 관광으로 하기에는 굉장히 고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웃기지만 이런 질문을 드려봤어요. 우주에 다녀오지 않았지만 현대인들은 우주에 가지 않은 우주 비행사와 비슷한 상태라고 합니다. 왜냐? 대부분의 현대인들이 점점 지구의 자연 전기장으로부터는 고립되고 있어요. 지금 혹시 야외에서 듣고 계신 분 계신가요? 우리 이만호사님 마치 야외처럼 보이지만 부산 지사에 계실 겁니다. 야외에서 듣고 계신 분 안 계실 거예요. 대부분의 시간을 건물 내에서 보내게 됩니다. 철근 콘크리트 안에서 보내요. 그리고 자동차를 타고 이동하고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서 다시 철근 콘크리트 안에서 사무실에서 업무를 본 다음에 다시 지하주차장으로 내려가서 자동차를 타고 집에 있는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된 다음에 다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서 철근 콘크리트로 이루어진 아파트에서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이게 그 철근 콘크리트가 지구 자기장을 흡수를 시켜버린다고 해요. 콘크리트가 아니라 철근이 흡수한대요. 철근이
지구 자기장을 많이 흡수한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자연적인 전자기장, 펄스 전자기장으로부터 어느 곳에서는 빼앗기고 어느 곳에서는 고립되고 그렇게 우주 비행사와 다르지 않은 그러니까 우리는 한 가지만 지금 보호받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주의 방사능으로부터만 보호받고 있는 거지 지구 전기장으로부터의 충전은 못 받고 있는 거예요. 게다가 인위적인 전자파 발생, 안 좋은 전자파 발생은 주변에서 지속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저 컴퓨터도 켜져 있고 핸드폰도 앞에 있어요. 그리고 지금 저기 전자기기가 네. 혼자 있는데도 뭐 냉장고도 있고 전자레인지도 있고 그다음에 에어컨도 있고 뭐 세탁기도 있고 뭐 음식물 처리기도 있고 뭣도 있고 막 전기가 엄청 많이 이제 이 작은 공간 안에도 많이 있는데 그런 여러 가지 전자파 자체를 신경 쓰지 않고 그 기능에만 신경 쓴 여러 가지 전자기기에 우리는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유해한 전자파는 우리 세포에 안 좋은 영향을 끼쳐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PEMF라는 치료 기술을 우리 몸에 적용을 시켜야 할 때가 된 겁니다. 우주여행은 신체를 한 달에 10년씩 늙게 했고요. 그걸로 인해 개발된 PEMF는 이제 현대의 우리에게도 잠시만요. 제가 네. 현대의 우리에게도 신체적으로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기술로 개발이 되어진 겁니다. 다음은 테라헤르츠입니다. 테라헤르츠는 빛과 전파의 중간 영역이에요. 전파와 빛. 그러니까 빛은 속도도 빠르고 진동수도 엄청나게 많거든요. 근데 빛과 전파의 중간 영역에 존재하는 것이 테라헤르츠고 그래서 진동수가 1초에 무려 1조 번의 진동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테라헤르츠는 맨 처음에 개발된 이유가 그냥 데이터 전송 때문에 개발이 됐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인체에 좋은 파동이다라고 하고 개발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 제가 이 전자 통신 기기를 처음에 썼던 게 초등학생 때 삐삐부터 시작해서 중학생 때 핸드폰, 대학생 때 중반부터 스마트폰이 보급이 되기 시작했고 그러니까 그 초등학생 때 삐삐 이후로는 이 지속적으로 이 이동 전화 수단이 지속적으로 발전해 왔어요. 속도도 계속 빨라지고. 그래서 뭐 LTE부터 뭐 3G, 4G, 5G, 6G 막 이렇게 해가지고 쭉쭉쭉쭉 개발되고 있잖아요. 저는 왜 도대체 숫자를 그렇게 늘리는지도 모르겠고, 그렇게 빨라진 것도 사실 모르겠어요. 이미 빠르기 때문에. 근데 그래도 빨라야 된다잖아요. 그리고 똑같은 기술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더 많은 돈을 주고 구매를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계속 개발이 되어지고 있는데 그렇게 개발되던 중에 테라헤르츠라는 것도 개발이 된 겁니다. 근데 재밌는 것이요. 5G가 5G 기지국들에 대한 그 음모론이 있었어요. 5G 기지국 근처에 사는 사람들은 다 질병에 걸려서 죽는다. 막 이런 음모론이 돌아서 그 서양 사람들 그 트럼프 대통령 저거 선거할 때 이 5G 기지국을 설치한 사람은 힐러리다 막 이렇게 막 소문을 퍼뜨리고 5G 기지국 때문에 뭐 어쩌다 저쩌다 해가지고 음모론이 막 돌았어요. 5G가 인체에 이로운지 해로운지에 대한 연구 논문에 대한 그런 것보다는 그냥 이렇게 돌았다. 요 사실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새로 개발되어지는 6 디멘션, 6 뭐, G가 뭔지 모르겠네. 아무튼 6G 기술인 테라헤르츠가 인체에 이로운지 해로운지에 대한 연구가 먼저 진행이 됐어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5G 기지국들이 인체에 해롭다는 이게 돌면서 그 기지국들을 파괴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생겨났거든요. 그러면 이 기업체로서 엄청나게 손해이기 때문에 인체에 해로운지 이로운지에 대한 연구를 진행을 하게 된 건데 이 연구를 해봤더니 재미있게도 이 테라헤르츠는 인체에 좋은 영향을 끼쳤던 겁니다. 그래서 이 전자
통신기술로서의 발견이 이 의료기기로서의 기술로까지 전달이 되게 된 건데요. 아직까지 테라헤르츠에 대한 신규 기술이기 때문에 연구 논문 자체는 상당히 많지는 않으나 존재하는 논문에서의 효능 효과가 그 비약적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테라헤르츠가 의미가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PEMF, 신규 기술이 아닌 PEMF, 믿을 수 있는 PEMF와 신규 기술인 테라헤르츠가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한 기계에 넣은 겁니다. 자, 테라헤르츠에 대한 영상들을 좀 보시겠습니다. 제가 이 사진은 테라헤르츠파가 투입된 제품을 착용하고 난 후 현미경으로 들여다본 적혈구의 사진입니다. 테라헤르츠파는 큰 물에 클러스터를 따로따로 흩어지게 하여 작은 물로 변환하는 성질을 가지는데, 물이 활성화한다는 것은 90%가 물인 혈액도 활성화한다는 의미입니다. 그 결과 모세혈관의 혈액이 원활하게 흐르고 전신의 세포를 활성화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혈액을 부드러운 상태로 만들어줍니다. 네, 혈액의 상태를 원활하게 만들어준다. 두 번째입니다. 통증 완화를 시킬 수 있는데요. 혈류개선 및 세포 활성화, 신진대사 촉진, 피로회복, 체온 조절 및 면역 조절을 할 수 있는 이 테라헤르츠 두 번째입니다. 건강세포가 가진 본래의 파장과 테라헤르츠파가 공진작용을 일으킴으로써 딱딱해진 환부의 세포와 근육 조직이 부드러워지고 혈관과 신경의 압박을 경감되게 합니다. 그래서 혈류와 신경의 흐름이 원활하게 되고 통증이 완화됩니다. 네, 통증이 완화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도 지금 설명을 들으셨습니다. 우리 신부열을 자극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 고주파 전류가 인체 내부로 들어오게 되는데 인체 조직 내로 통전이 되면서 발생하는 열이 이 신부열입니다. 조직의 열을 높여서 혈류량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데요. 이 신부열 세라피만으로도 사실 통증 완화가 될 수 있다고 해요. 그리고 림프 순환이 촉진되고 근육이 이완되고 콜라겐층이 자극이 됩니다. 우리 콜라겐층이라고 생각하면 첫 번째로 바로 보통은 피부 탄력을 생각하시게 되는데 우리 관절도 콜라겐이 들어가요. 관절만 들어갈까요? 아니요. 그냥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콜라겐이라는 것은 우리 어떻게 보면 모든 인체를 꼭 꿰매주는 실의 역할을 하는 것이 콜라겐입니다. 전부 다를 구성하고 있다고 해도 무방해요. 그런데 이 콜라겐이 좀 인체에 부족해지게 되면 그냥 전체적인 신체가 좀 얼기설기해진다, 너덜너덜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신의 콜라겐층을 자극해주게 되면 몸이 짱짱하게, 근육 조직들도 탄탄하게, 피부도 탄탄하게 이렇게 올라올 수 있는 겁니다. 혈액순환이 촉진되고 통증이 완화되고 지방 분해도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세포 기능 정상화, 호르몬 밸런스가 조절이 되고 피로 회복도 될 수 있는 것이 심부열 세라피입니다. 항노화 효과가 있습니다. 산화환원 때문에 그런데요. 한번 실험은 보시죠. 테라헤르츠파를 투입한 시트와 평범한 A4 용지 위에 각각 감귤을 하나씩 올려놓고 시간이 흐름에 따라 부패하는 정도를 육안으로 확인하는 아주 간단한 실험입니다. 90일 경과 후 테라헤르츠파를 투입한 시트 위에 감귤은 신선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반면 A4 용지 위에 올린 감귤은 완전히 부패되어 속에서부터 곰팡이가 피어 있습니다. 테라헤르츠파를 투입한 시트지 위에 감귤의 껍질을 벗겨보면 내부 또한 수분이 약간 마른 것을 제외하면 섭취해도 좋을 만큼 멀쩡한 상태입니다. 네, 그 다음에는 2개 컵에 수돗물을 담고 한쪽 컵에만 테라헤르츠파를 투입한 테이프를 감아 놓습니다. 이제 이 2개 컵에 실제로 못을 집어넣고 이틀 동안 녹이 스는 정도의 차이를 육안으로 확인해 봅니다. 테이프를 감은 쪽의 못은 거의 녹이 슬지 않은 반면 일반 수돗물은 이미 녹물이 나오기 시작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우리 심부열 세라피가 확실히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 산화환원은 항산화를 시켜줄 수 있다라는 의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심부열 세라피가 효과가 있는지는 후기로 살펴보실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발을 이용해서 우리 웨이브 플러스를 사용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발을 이용해
웨이브 플러스를 체험을 했더니 재미있게도 손의 온도가 상승합니다. 혹시 여기 계신 분 중에서 웨이브 플러스 손으로 하시는 분 계세요? 제가 듣기로는 그 다른 올 어쩌고 회사에서는 발로 하다 손까지 하신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제가 이제 강의를 들어보니까는 손으로 안 하시는 게 낫다고 하시더라고요. 발로만 하셔도 충분하다고 합니다. 우리는 발로 충전하는 게 맞대요. 자, 이게 지금 한 장으로만 축약이 돼 있는데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말단이 차가웠던 분의 말단까지 열이 전달되었다. 손이 차가웠던 분이 손까지 따뜻해졌다.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단순히 체온을 올렸는데 발끝을 만져보면 차가운 분들 계세요. 손끝을 만져보면 차가운 분들 계세요. 이게 발이라고 치면요. 발끝에 이렇게 손을 딱 세워가지고 대보시면 이 끝에는 냉기가 있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게 말단까지 혈액순환이 잘 안 되시는 분들의 특징이거든요. 이거 저희 아버지한테 배운 방법입니다. 이 발끝이 찬지 안 찬지 이게 만져보는 방법. 분명히 막 다리나 막 몸이나 막 이렇게 열이 철철 나는데 발끝에 딱 이렇게 대보면 발끝은 찬 분들이 있어요. 비교해 보시는 거예요. 그분들은 말단까지의 순환이 잘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손, 발이 차고 말단까지의 순환이 안 된다는 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뇌 순환도 안 좋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는 전신의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고 필요한 곳에 산소를 공급해주고 필요한 곳에 영양분을 공급해주며 필요한 곳에 혈이 가서 노폐물을 가지고 나와야 합니다. 그게 우리 건강의 가장 기본 중의 기본이에요. 혈액순환이 잘 되게 되었다라는 증명인 이 발끝까지, 손까지 이렇게 온도가 상승했다는 것은 다시 말해 이쪽까지도 순환을 시킬 수 있는 피에 힘이 생겼다라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다른 데 거랑 우리가 조금 비교를 해봤는데 타사 어디 건지는 굳이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우리랑 같은 기술이 탑재되었다고 한 회사인데 이게 중요했습니다. 우리가 1단, 2단, 3단, 4단부터 해가지고 20단까지 존재하죠. 1단에서 2단 올릴 때, 2단에서 3단 올릴 때 똑같은 비율로 올라가야 할 겁니다. 그래야지 1단 올렸는데 아무 느낌도 없네. 난 조금 더 세게 해볼까? 2단 올렸어요. 아직도 아무 느낌 없네. 3단 올렸어요. 살짝 느낌이 드는 것 같군. 근데 이것보다 좀 세게 해볼까? 4단, 5단, 6단 이렇게 해서 내 느낌에 맞는 단수를 이렇게 설정하실 때 아, 3단에서 4단 올라갈 때 요만큼 올라갔으니까 4단에서 5단도 요만큼 올라가겠지? 라고 생각하고 단수를 조절하시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저희는 단계별로 중간 차이가 똑같이 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비교를 해보니 타사는 안 그랬다는 거예요. 네, 네. 타사는 그렇지 못했다는 겁니다. 뭐 1단에서 2단 올라갈 때는 15가 증가했다가 16이 증가했다가 17이 증가했다가 어쩔 때는 네, 그 불규칙하게 증가했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거를 빼기를 안 해봐가지고 모르겠네. 예, 불규칙하게 증가했다. 고루고루 증가하지 않는 경향을 보였다. 그래서 갑자기 내가 3단에서 4단 올릴 땐 괜찮은데 4단에서 5단 올릴 때 너무 센 파워가 나와가지고 약간의 부상이 온다거나 이런 것도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안전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것에 초점을 맞췄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타 제품과 비교할 수 없는 신뢰의 3요소, 이제 4요소죠. 여러분들 KC 인증 메이드 인 코리아 전문 AS 서비스에 더불어 FDA 등록까지 완료된 FDA는 저희가 의료기기로 등록이 됐습니다. FDA 의료기기로까지 등록된 신뢰의 4요소를 지니고 있는 제품이기도 합니다. 자, 웨이브 플러스 사용 순서를 진짜 간단한데 우리 전원선 연결하시고 뒤쪽 전원 켜신 다음에요. 발을 먼저 올려야 합니다. 발을 먼저 올려야 해요. 전화를 제가 아직도 많이 받아요. 설명을 해드렸어도 간혹 까먹으시더라고요. 고객님들께서는. 발을 먼저 올리고 스타트 버튼, 이 중간에 있는 스타트 버튼은 발이 먼저 올라가 있지 않은 상태에서 스타트 버튼이 눌리면 세기 설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발을 먼저 올린 상태에서 스타트 버튼 누르고 시간도 조절하고 세기도 조절하실 수 있는데 시간은 30분까지 설정하실 수 있고요. 세기는 1단부터 20단까지 설정 가능합니다. 우리 박사님 강의에 따르면 1단으로만 매일매일 하셔도 우리 기계 효과 보실 수 있는 기계가 맞습니다. 근데 나는 조금 더 온열감이 느껴지게 하고 싶다. 그러신 분들은 내가 조금 더 온열감을 좀 더 후끈하게 느낄 수 있는 몸에 무리가 가지 않는 선에서 개인에 맞게 조절하셔서 사용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네, 우리는 누구겠습니까? 빨리빨리의 민족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느낌이 안 오면 효과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제 1단만 하셔도 느낌을 받으시는 분들도 계시기는 하더라고요, 간혹. 그래서 뭐야 1단으로 하면 효과 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우려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거 아니다. 이거 1단으로만 해도 효과가 충분히 있다. 이거 알려주셔야 되고 저 같은 경우는 사실 10단으로 해요. 10단으로 하고 컨디션에 따라서 10단으로 발목이 너무 뻐근할 때가 있어요. 그럼 8단으로 낮춥니다. 그런데 10단으로 하는데 너무 괜찮을 때가 있어요. 12단으로 올립니다, 그때는. 12단으로 올려서 한 5분 정도 지났을까요? 이거는 제가 딱 한 번 느껴본 경험인데 갑자기 무슨 봇물 터지듯이 혈이 쑥 도는 느낌이 나는 거예요. 뜨끈한 피가 쑥 도는 느낌이 났어요. 설마 그랬을까요? 그랬으면 제가 어디 뭐 출혈이 오지 않았을까요? 근데 느낌상으로 뭔가 기가 팡 뚫린 느낌이 나면서 쑥 도는 온기가 온몸을 감싸는 느낌이 쑥 돌면서 우리 왜 따끈한 탕에 딱 들어가면 으아 하잖아요. 으아 시원하다 하잖아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너무 신기했습니다. 그 경험이. 쑥 돌면서 으아 이랬어요. 네, 마치 열탕에 들어간 아저씨가 된 느낌이었습니다. 이렇게 쑥 도는 그 느낌 받았는데 만약에 저랑 똑같은 느낌을 받으신 분이 있다면 같이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날 이 웨이브 플러스를 경험하고 나서의 컨디션이 말도 못하게 상쾌했거든요. 그래서 나한테 맞는 이 사용법, 뭐 단수 조절이라든가 나는 사실 세게 하다가 줄이는 게 낫더라. 나는 조금 약하게 하다가 점점 올리는 게 낫더라. 막 이렇게 하는 자기만의 사용 방법을 개발해서 꾸준히 매일매일 사용하시는 거 너무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발에 물기가 절대 없이 사용하셔야 돼요. 왜냐면 얘는 전기가 실제로 사용이 되는 거기 때문에 발에 물기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전기가 실제로 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기 오르지 않도록 발은 아주 깨끗하고 마른 상태로 시작하시는 게 좋고요. 혹여 발에서 땀이 많이 나시는 분들이 있으실 수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좀 걱정된다. 나 좀 있으면 발이 축축하게 젖을 것 같아. 그러면 살짝 나기 시작한 상태에서 수건을 옆에 두시고 발을 동시에 떼서 그냥 이렇게 닦으세요. 닦으시고 다시 올리세요. 왜냐면 우리 발 떼면 바로 그 전기 차단되거든요. 그래서 다시 올리시고 시작하시면 됩니다. 자, 1회에 20분을 권장하는데 저희는 보통 이제 30분 사용하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2, 30분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런 분들 계실 수 있습니다. 아침에 사용하면 너무 피곤해요. 근데 나 아침에 사용하면 붓기가 빠져서 좋던데 어떡할까요? 이런 분들은 한 5분, 10분 정도를 낮은 단계에서 하시고 가시면 저는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잠깐 충전하고 가는 겁니다. 30분 풀로 하시면 운동 효과 때문에 힘드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네, 낮춰서 하시고 사용 중에 전자기기를 사용하시게 되면 효과도 떨어지고 전자기기도 망가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전자기기에서는 멀리 반드시 맨발로 그리고 하루에는 그냥 2번까지가 끝이라고 생각하고 사용해 주시면 좋습니다. 상한이 2번이에요. 그리고 최소 4시간 이상 차이 나게 사용하시면 좋다고 합니다. 연속으로 반복해서 사용하시는 것은 피해 주셔야 합니다. 자, 케어셀브 웨이브 플러스였고요. 이 테라헤르츠 기술이 적용된 테라 패치는 빠르게 체크하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좀 그 기술상의 문제를 조금 늦게 시작해가지고 제가 시간이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한 10분 정도 이렇게 진행해 볼게요. 분초사회 현대인의 움직이지 않는 시대, 순환은 멈춰가고 있습니다. 저희 친구들만 해도요, 보통 손목 터널 증후군이나 여기 목 디스크 비슷한 증세는 다 있어요. 거북목은 다 있습니다.
왜냐면 제 친구들은 전부 다 사무실에서 일을 하거든요. 연구를 하든 개발을 하든 뭐 하다못해 게임 회사에 있는 기획자까지도 우리가 일을 몸으로 하나요? 게임을 개발을 막 이렇게 하나요? 안 하잖아요. 다 게임 개발도 앉아서 말도 한마디도 안 하고 컴퓨터에 이렇게 들이밀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들은 여기 목 뒤 혹은 손목 아니면 허리 다 있어요. 제 또래는. 그리고 이 친구들이 이제 제 또래는 그래도 이제 그렇게 해 가지고 너무 아파지다 보니까는 운동을 시작한 친구들이 많습니다, 오히려. 근데 한 20대 후반 아직 20대인 친구들이나 30대 초반까지 아직 저보다 더 젊은 분들은요. 아직은 괜찮아요. 패기로 버텨져요. 그러니까 운동도 따로 안 하는 친구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운동 부족과 잘못된 자세로 인해서 여러 가지 현상이 발생합니다. 혈류가 저하되고 근육이 뭉치고 냉증이 오고 통증이 오고 전신의 흐름이 막혀갑니다. 몸이 무겁고 차가워지고 면역력과 활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되고요. VDT 증후군이 발생이 되게 되는데 이 VDT 증후군이란 함은 Visual Display Terminal Syndrome의 약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전자기기 증후군 같은 거예요. 근데 이 VDT 증후군 환자가 5년간 4,800만 명이 급증했고 진료비가 7조 원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오 마이 갓 아닙니까? 그냥 전 국민이 다 VDT 증후군이래요. 이거는 누적 자료니까 한 명이 뭐 20번 간 적도 있겠죠, 물론.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진료비가 7조 원이 돌파했다는 사실입니다. 손목 터널 증후군, 근막 통증 증후군, 거북목, 안구건조증 등등등. 이 VDT 증후군이라고 일컬어지는 이 분류군에 있는 이 질병들의 진료비만 7조 원이 넘었다는 거예요. 다 아픈 거 아니에요, 이 정도면? 그럼 우리 이마은 지사장님, 그 부산지사에서는 우리 테라 패치가 잘 나가고 있습니까? 네, 엄청 많이 나갔습니다. 네. 엄청 우리 많이. 부산지사는 멋있게도 실버층이 많이 방문해주고 계세요. 네네. 실버층의 활발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 이제 부산지사입니다. 그럼 이 실버층에 이신 이분들은 VD치 증후군 때문에 아플까요? 아니면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아파지신 분들이 많으실까요? 들어감에 따라서 아픈 분이 많으시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VDT 증후군 때문에 아파지신 분들과 노령에 따라 아파지신 분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아파지신 분들을 통틀잖아요. 그럼 7조 원만 될까요? 시장은 무궁무진하게 넓은 것이 바로 우리 테라패치 시장입니다. 여기에 주목하셔야 됩니다. 테라패치가요. 저는 맨 처음에 뭐 패치 하나 나온다길래 그건 또 뭐야 막 이랬어요. 저 반성합니다. 강사인데 그게 뭐예요? 막 이렇게 알아봤어야 되는데 건 또 뭐야 막 이런 거예요. 왜냐면 저는 신제품이 나올 때마다 막 강의 준비하는 거예요. 막 그때 당시 막 세상에 처음 듣는 테라헤르츠는 뭐고 막 이럴 때였어가지고 그건 또 뭐야 했는데 제가 정말 신기한 경험을 합니다. 제가 지금 마이크를 잠깐 꺼드릴게요. 정말 신기한 경험을 했습니다. 그때 남원에서 1박 2일 세미나를 하고, 그러니까 오토골드 캠프였던 것 같아요. 1기. 오토골드 캠프 1기를 진행을 하기 위해서 운전을 하고 내려갔다가, 그 다음날 운전을 하고 올라왔어요. 근데 길이 아주 판타스틱하게 막히더라고요. 기가 막히게 막혔습니다. 그래서 운전을 이틀 동안 다 합해서 한 12시간 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재밌게도 오른손을 운전할 때 안 씁니다. 오른손은 운전할 때 엉덩이 밑에 깔고 앉아 있어요. 깔고 앉거나 커피 마시거나. 오른손은 도울 뿐, 왼손으로 운전을 보통 합니다. 아니면은 조금 이렇게 좀 불안한 상황에서는 양손으로 하는데 보통 왼손으로 하는데, 그래서 왼손만 까딱까딱 하면서 12시간을 운전했을 거 아닙니까? 그 다음날 본사에 갔는데 토요일이었을 거예요. 그때 목금하고 토요일 날 갔는데 그때가 이제 이 테라 패치가 출시되기 바로 직전에 이제 제가 첫 강의하기 바로 직전 주였어요.
그래서 그럼 며칠 동안 이거를 체험을 해 보신 후에 강의를 해주세요라고 말씀하셔서 본과장님한테 이 패치를 받으러 간 겁니다. 토요일에. 근데 마침 여기가 12시간 동안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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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했더니 이 라인 따라서 손목을 이렇게만 해도 여기가 너무 아픈 거예요. 약간 움직이면 뇌까지 찌릿한 느낌이 오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이렇게 돌리기만 해도 찌릿, 손목을 올려도 찌릿 계속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 뭐지? 어떻게 운동 어떻게 하지? 오른손으로 해야 되나? 막 이렇게 하고 있다가 마침 거기 간 거죠. 이거랑 연관시킬 생각도 못 하고 갔는데 딱 거기서 어디 갑자기 아파지신 데 없으세요?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맞다 맞다. 저 여기 아파졌어요 하고 이렇게 한 다음에 어떻게 아픈지 확인하고 거기에 딱 붙였습니다. 붙이고 막 저희 또 가면 본사분들이랑 대화의 장이 열리거든요. 막 여러 가지 막 깔깔깔깔 웃고 떠들고 한 5분 정도 지났을 겁니다. 따끈해지더라고요. 신기했어요. 오, 신기하다. 이거, 오, 따뜻해져요. 따뜻해져요. 신기해요. 막 이랬어요. 그래서 그리고 우리 뭐 본과장님이 체험해 봤을 때 이랬다 저랬다 이런 얘기도 듣고 만들 때 막 이것도 뭐 이런 거 들어갔고 저런 거 들어갔고 막 이런 얘기를 뭐 다른 과장님께도 듣고 뭐 이거는 이렇게 설명하는 게 좋을 것 같다 막 이러면서 막 5분 동안 지났는데 따뜻해질 거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길래 이게 어떻게 따뜻해지지? 막 이랬어요. 그 5분 정도 있다 따뜻해지고 조금 있으면 약간 따끔해질 것 같은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그럼 딴 데 붙여볼까 싶어서 예를 들어서 목 뒤에다가 붙여야겠다 하고 우리 다시 이제 목 뒤에다가 옮겨서 붙여주시고 거기서 저는 얘를 이렇게 움직여봤죠. 다시 이렇게 여기 찌릿찌릿한 게 있나 없나. 진짜 제가 막 이렇게 움직였거든요. 하나도 안 아픈 거예요. 정말로 한 개도 안 아픈 거예요. 이게 이 테라헤르츠가 몸에 전달이 되면서 근육이 갑자기 써가지고 딱 눌려 있거나 이렇게 신경이 살짝 눌려가지고 그렇게 된 부위, 그런 부위에는 직방으로 적용될 수 있구나를 제가 정말 운이 좋게도 그날 바로 배운 겁니다. 그래서 환부가 오래됐고 오랫동안 아팠던 분들은요, 오래오래 사용하셔야 될 겁니다. 우리 테라 패치. 오래 사용하셔야 되겠지만, 이렇게 갑자기 급성으로 오신 분들은 의외로 효과 빨리 보실 수도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통증에도 좋고, 갑자기 눌린, 사실 이렇게 돌리다 갑자기 딱 이러는 건 신경통이나 마찬가지예요. 신경이 눌려가지고 머리끝까지 찌릿하는 건 그렇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에도 굉장히 효과가 있을 수 있는 것이 테라 패치다. 뭐 스트레칭, 핫팩, 마사지건, 찜질기에 뭐에 우리 그리고 인터넷에서 쿨럭 아시죠? 그 EMS로 마사지 기기. 근데 쿨럭을 제 또래가 진짜 많이 사요. 여기 거북 뒤쪽 목이 아프다고 하면서 진짜 많이 사거든요. 모든 찜질기들을 애용하시는 분들께 얘네 대신 테라패치로 바꿔주실 수 있습니다. 집에 이런 찜질기계나 파스나 막 이런 거 없는 분들이 요즘에 안 계세요. 일회성 아닙니다. 반복 사용 가능해요. 우리 15분 기준으로 400회 쓸 수 있거든요. 제가 15분 기준으로 400회, 그러니까 400번 사용할 수 있는 거니까 파스를 한 장에 2,000원으로 계산해 보니까는 우리 테라패치 한 장에 40만 원의 기능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400회 사용한다고 해서 얘가 갑자기 효과가 없어지거나 하지는 않아요. 다만 우리가 이제 온열감이 느껴진다거나 좀 효용이 있는 것 같다라고 느껴지는 시간이 길어질 수가 있다고 해요. 그리고 우리 안에 들어있는 연구 자석의 경우에도 연구 자석도 가오스가 점점 떨어진대요. 그러니까 이거를 영구히 사용하고자 이렇게 사용하시는 것보다는 내가 환부가 있다고 하면은 의미 있게 거기에다가 사용을 하시고 한 달 주기 정도로 교체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테라 에너지가 우리 몸의 회복 루틴을 만들어주게 되고요. 우리 웨이브 플러스가 발로 통해서 전신을 회복해준다라고 하면 이 테라 패치는 그 부분에 집중한 포커싱한 딱 부분 집중 케어 패치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얘는 재밌게도 의료기기 2등급을 받은 실리콘 패치이기도 합니다. 네, 의료기기 2등급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네오딤 연구 자석 때문에 그래요. 네오디문 연구 자석과 테라헤르츠 파동 이것이 동시에 우리 몸에서 통증을 케어하고 혈류순환을 촉진해 주기 때문에 우리 환부 관리가 가능하실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우리 실리콘을 반죽할 때 안에 한방 약재가 같이 들어갔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실리콘을 잘랑 흔들어 보면은
뭔가 이거 파스 냄새인가, 한약 냄새인가 싶은 냄새가 나실 거예요. 그 다 약재들이 조합한 냄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민감 피부에도 알러지 반응 없도록 최대한 부드럽고 어, 친화적인 의료용 실리콘으로 만들었는데 그래도 실리콘의 가려움을 느끼실 수는 있어요. 누구나 다 다를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내가 약간 가렵다거나 따갑다거나 너무 뜨겁다거나 이런 분들은요. 사용하실 때 팁, 약간 다른 크림류를 조금 도톰하게 올려놓으시고 그 위에 붙여주세요. 그럼 조금 더 자극감 없이 사용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파스랑 테라페치 굳이 비교하지 않겠습니다. 파스는 약품이고 테라페치는 어, 파동으로 인한 것이다. 또 다른 회사의 패치류들과도 비교해 봤지만 가성비상으로도 역시 우리 테라페치가 가장 우수했다. 라는 사실입니다. 만성적으로 통증이 있는 분들, 그러니까 두통처럼 혈관성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 뒤쪽이 막히면서 혈액순환이 안 돼서 두통이 왔다 하시는 분들은 뒷목에다 붙이면 두통이 좀 줄 수 있어요. 이 원인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통증이 있는 부위, 통증이 있다라고 하면 일단 테라페치를 꺼내고 보자라고 생각하시면 가장 좋으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가방 안에 오늘 테라페치 하나 담으시고 지나다니시다가 누가 인상을 딱 찌푸렸다. 어디 아파? 이러고 착 하고 붙여주시는 거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웨이브 플러스와 테라페치는 우리 건강에 너무나도 좋은 충전 기기들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풀로 충전하시고 성공적인 비즈니스 하시길 바라며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종료할게요.